만나면 좋은 친구 MBC. 배 아파 낳은 자식 5에 가슴으로 품고 키운 자식 수십 명까지 삼척시 도계읍엔 언제나 너른 품을 내어주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여든이 내일 모레인 지금까지도 자신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는 고마운 어머니. 40여 년 우리 곁에서 지역의 아이들을 키우고 보살핀 이순 씨를 만나봅니다. 찾아간 곳은 삼척시 도계읍 탄광촌으로 유명한 마을입니다. 봄을 알리는 벚꽃이 온통 하늘을 덮은 이 마을에 따뜻한 마음씨의 할머니를 찾아갔는데요. 이곳은 도계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프로그램도 함께하며 시간을 보내는 아동센터입니다. 지역 아이들의 사랑방이죠. 그런데 주인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하, 여기 계셨네요. 환한 웃음에 인심 좋아 보이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 지역 아이들을 많이 키우셨다 그러던데 맞나요? 글쎄, 키웠지, 많이 키웠지. 보살피고 키우고 그랬지. 40년이 넘는 세월 가족들만 돌봐온 게 아닙니다. 삼척시 도계 지역 아이들을 돌보며 가슴으로 낳은 자녀만 해도 꽤 많다는데요. 표창장을 비롯해 벽 한가득 아이들의 마음이 적혀 있습니다. 그 기나긴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죠? 여긴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도계 지역아동센터인데요. 2003년도에 사택 두 칸 얻어가지고 시작하다가 이제 여기를 또 이제 주민들이 모금도 하고 우리 신랑 퇴직금도 보태고 그래서 이 건물을 지었어요. 엄청 좋죠. 그지? 이게 넓죠? 사택에 들어가면 애들이 이래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우리 아동센터 허를 쭉 펴고 들어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넓게. 여기 와서라도 좀 너희들이 큰 걸 봐라. 난 집이 없어요. 전 사택에 살아요. 아이들한테 다 준 거지. 센터를 세운 지 벌써 20년. 하지만 봉사의 시간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83년부터 주변에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 1994년부터는 무연고 독거노인의 통원 치료를 돕고 장례식에서 상주 역할까지 해왔다네요. 그러다 보니 할머니에겐 배 아파 낳은 자식이 5명,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 수십 명입니다. 무엇이 할머니를 이렇게 이끌었던 걸까요? 전에는 옛날에는 여기 아이들이 정말 머리도 안 감고 학교도 안 가고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아이들 보고 니네 왜 학교 안 가니 이러면 배가 고파 못 간대. 그 잠은 어디서 자나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대충 자는 거야. 한 명이 오면 그 다음에 2명이 또 와. 누구야 이러면 뭐 언니, 동생 그래가지고 3명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된 게 우리 딸은 저녁으로 공부 가르치고. 5남매 키우며 남의 아이들까지 걷어먹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하지만 주변 어려운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던 할머니. 남편분이 처음 아이를 키우자고 했을 때 반대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뭐 반대인지 뭔지 뭐 같이 둘이 좋아서 한 것 같아. 애들 데리고 뭐 네 어디서 데려왔나. 가 머리부터 깎아라. 이 머리가 막 이러니까 시게 이러면 좀 당신 시게 남자니까. 그렇게 키운 아이들은 성장해 자신만의 가정을 꾸렸는데요. 자식을 낳자 제일 먼저 할머니에게 사진을 보내왔답니다. 갓 태어난 손녀 얼굴 보시라고 말이죠. 그 많은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글이 안 보내고 아직 이 물기도 안 뜯긴 애를 찍어서 회장님 딸 낳았어요 할 때 뿌듯하기도 하고 또 서글프기도 하고 그치? 참 그렇게 귀한 생명이 태어났는데 나한테 먼저 보낸다는 거. 그래서 얘를 보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치? 2003년 무렵 삼척시가 아동센터를 만들어달라 부탁을 해왔다는데요. 조금 난감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었기 때문이죠. 당시 50대 후반이었던 할머니는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했고
정식 사회복지사가 됐습니다. 남편 퇴직금과 아파트 사려고 모은 전 재산을 털어 부부는 아동센터를 열었습니다. 뭐 돈 아까운지 뭐 이런 게 없고 그냥 애들 오는 것만 반가운 거지. 내가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 후회 없어요. 네. 현재 센터는 셋째인 현미 씨와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그랬듯 아이들을 위해 밤낮 없이 매달린다는 현미 씨. 모전 여전이죠. 어머니 일을 같이 돕는 거가 재미있었고 그리고 아이들을 또 좋아했기 때문에 처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정말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가 아이들 데려다 키우는 걸 아시는 분들이 가끔 이제 이렇게 소개를 받으면 친딸?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럼 처음에는 그게 되게 어색했는데 나중에 이제 웃으면서 전 친딸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고. 어느새 엄마의 모습을 꼭 닮아 있는 든든한 딸. 할머니 역시 그런 셋째 딸이 대견하고 고맙기만 합니다. 너무 좋지요. 제가 미안할 정도야. 그리고 나는 막 다니면서 아들 데리고 오면 또 다 공부 가르치고 시키고 이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딸이 봉사를 다 한 것 같은데 미안해. 이제 내가 철이 드나 봐. 일찌감치 철든 딸, 그런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늘 저 조끼를 입고 계십니다. 이거 적십자 조끼인데요. 항상 나는 봉사할 때는 이 조끼를 꼭 입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내줬거든. 이거 가난에 넣어달라 했어요. 이거 입으면 괜히 자부심도 생기고 마음도 착해지는 거 같고. 봉사도 유전이 되는가 봅니다. 2015년 할머니와 현미 씨 그리고 손녀 2명은 대한적십자사에서 3대 봉사 명문가 명패를 받았답니다. 재작년엔 그간의 선행을 인정받아 대기업에서 주는 의인상을 받기도 했죠.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넷째 딸을 보러 왔습니다. 현주야 엄마 왔다. 얼른 와 엄마. 응. 장사 잘하고 있지? 예. 더웠네요 날씨가. 덥지요? 네. 맛있어. 근처에서 카페를 하네요. 이렇게. 네. 우리 강릉에 우리 박예추 선생님이 이거 봉사라고 선물을 주신 거예요. 노스팅 직접 한 거 가져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익이 나면 저한테 이제 30만 원을 줘요 매달. 그거 가지고 이제 봉사로 다니는 거예요. 딸에게 받은 돈은 독거노인들 간식거리 사거나 봉사하는데 다 써버린다는 못 말리는 할머니. 현주 씨는 엄마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린 나이에 시집 오셔가지고 할머니 봉사에 어떻게 길을 들어가셔가지고 자식들도 그 덕분에 승승장구하고 다른 친구,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저희는 엄청 많이 개방돼 있고 생각이 트여 있다고 하나요? 그게 어머니 덕분에 바뀐 생활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좋아요. 현주야, 아이들 저녁 시간 돼서 밥 차리러 가야 된다. 네, 오늘도 고생하세요. 열심히 해. 네, 저 어디 먹고 갈게요. 부치게 꽂을 테니까 와. 알겠습니다. 네. 불편한 무릎을 이끌고 지금도 봉사 관련 교육을 받으러 다른 도시로 다니고 여러 가지 활동으로 하루도 쉴 틈이 없다는 할머니. 우리 곁에 가슴 따뜻한 참 어머니가 있어 그저 감사합니다. 지칠 때가 있으실 것 같고 그런데 은퇴하고 싶거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에이, 뭐 은퇴가 어디서 봉사하는 사람 죽어야 은퇴야. 지금은 옛날처럼 할 일이 너무 없다는 거야. 세월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아이들도 없고. 그때까지 키워오신 수십 명의 자녀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있지. 그저 인정받는 사람. 내가 키울 때도 그랬어. 나는 인성이거든. 그리고 말의 약속은 80%는 지키고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홀로 남은 아이들을 데려와 밥을 먹이고 길거리를 방황하는 아이들을 데려와 씻기고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지역 아이들의 어머니가 돼준 이순 할머니 감사합니다. 두 따님도 할 말이 있다는데요.
엄마 넷째 딸 현주예요. 이게 모든 게 엄마 덕분이고 또 옆에서 내줘주신 아버지 덕분에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엄마 옆에는 아빠가 있어가지고 항상 고맙고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오래오래 두 분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엄마 아빠 셋째 딸 현미예요. 옆에서 가까이 있지만 잘해드리는 것보다는 항상 못해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미안하고 두 분이 사이좋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금처럼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향긋한 맛과 향으로 나른했던 몸과 마음을 깨우는 봄나물의 제왕 곰치. 푸짐하게 한 쌈 입에 넣으면 곰처럼 기운이 쑥쑥 넘친다는데 엄청 맛있어요. 곰치 축제 잘 왔어요, 구경해서. 어린 아이 할 것 없고 양구곰치에 푹 빠진 현장. 곰치 만나러 고고고! 시원하게 불어오는 봄바람에 곰치향이 느껴지는 곳 강원도 양구입니다. 축제장 입구에서부터 싱싱한 곰치를 만날 수 있는데요. 야, 바쁘다 바빠. 양구곰치 인기 정말 좋네요. 곰치가 실수 없이 나가네요. 계속 나가고 있어. 아주 잘 팔리고 있습니다. 곰치 몇 박스 사셨어? 박스요. 곰치 알아주잖아요. 알아줘요? 네. 뭘로 알아줘요? 싱싱하고 쌉쌀한 맛. 곰치는 노화에도 좋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한테도 좋고 노년층에도 되게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기가 일교차가 심하다 보니까 가장 먹기 좋은 곰치가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 양구곰치 축제 본격적으로 즐겨볼까요? 쿵짝쿵짝 호흡을 맞춰가며 떡매를 내리치는데요. 아이들도 힘껏 내리쳐봅니다. 구경하는 사람들도 웃음 가득 초록빛 곰치떡이 만들어지는데요. 엄마야, 힘이 장사시네요. 떡매 한번 쳐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어떤 기분으로 드셨어요? 옛날 시골에 구정 때 떡을 치는 그런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떡 치는 데는 일감이 있습니다. 즐거워요. 떡도 쳐보고 이런 체험 해본다는 게 즐거워요. 쫄깃쫄깃 완성된 곰치떡, 고소한 콩가루를 묻혀 쓱쓱 썰어내면 한 입 먹고 두 입 먹고 자꾸만 먹고 싶어지는 곰치떡이 완성됩니다. 네, 떡매로 쳐갖고요. 쫄깃쫄깃한 게 맛있어요. 아주 양구 축제 잘 왔어요. 아주 곰치 축제 잘 왔어요. 구경해서. 곰치 맛을 제대로 맛볼 차례. 곰치하면 싱싱하게 쌈으로 즐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게 정말 다 곰치로 만든 음식이라고요? 어떻게 곰치를 넣을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양구의 대표 농산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곰치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먹거리를 조금 해서 모두가 즐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직접 만들어보는 재미까지 역시 축제장에서만 할 수 있는 즐거운 체험들인데요. 소시지에 반죽을 입혀 갓 튀겨낸 곰치 핫도그. 야, 진짜 맛있게 먹는다. 일반 핫도그하고 어떻게 틀린 것 같아요? 더 바삭해요. 곰치 맛이 느껴져요? 아니요. 곰치를 직접 갈아서 건더기 빼고 이제 즙을 짜서 이제 그 초록색의 그 곰치의 특유한 그런 싱그러움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핫도그하고 전병하고 만들어봤는데 먹을 때마다 진하지는 않고 이제 먹으면서 이렇게 향기로운 맛이 좀 느껴지네라는 게 이제 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핫도그가 어린이 입맛이라면 어른 입맛엔 곰치 전병. 초록빛 반죽을 구운 다음 매콤한 생채를 넣어 돌돌돌 말아줍니다. 와, 잘 만드셨네요. 어떠세요? 이렇게 곰치로 만든 전병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양구의 특산물이잖아요. 너무 특별하고 또 이제 전병을 이제 어르신들이 좋아하잖아. 효도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인 것 같아요. 짱입니다. 이번엔 온 가족이 함께 만들면서 즐기는 곰치 피자 만들기. 피자 도우에 토마토 소스와 곰치 페스토까지 넣고 가진 재료 올려 곰치 피자 완성. 여기 피자 위에 뭐 넣을 거예요? 토마토랑 아스파라거스랑 근데 이거 이름이 뭐예요? 올리브랑 옥수수 넣을 거예요. 곰치는? 곰치? 곰치 여기 있을게요. 곰치는 왜 맛있을 것 같아요? 그 산나물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페스토처럼 만들어서 빵을 찍어 먹는 아니면 이렇게 피자를 만들어 먹는데 활용을 하면 정말 좋습니다. 향도 느낄 수 있고 맛도 배가 되고. 그래서 집에서 그냥 아이들 곰치나 이런 산나물 좀 먹이고 싶은데 잘 안 먹는다 그럴 때는 페스토를 만들어서 피자에 같이 넣어서 먹으면 아이들이 그냥 거부감 없이 잘 먹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자를 곰치 페스토를 넣어서 만들게 됐죠. 올해 양구곰치 축제는 친환경 축제에 걸맞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자, 이 통은 실리콘 통으로 만든 악기입니다. 자, 실리콘 통으로 만든 악기 과연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렛츠 기! 와! 완전 북소리야. 와. 완전 북소리. 이 밑에 있는 거. 들썩한 거. 이거 과연 국내 1호 환경 퍼포먼스 그룹 유상통 프로젝트 친환경 사운드로 유쾌 상쾌 통쾌한 시간. 그 리사이클링이랑 업사이클링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다가 만들게 됐는데요. 이게 리사이클링은 재활용이란 뜻이고 업사이클링은 재활용이란 뜻입니다. 어떤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페인트통이 있잖아요. 이 페인트통을 원형을 유지한 채로 페인트통 원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재활용. 해서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저희가 폐품으로 악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곰치 그린 페스타라는 주제로 열린 양구 곰치 축제. 에코백 만들기, 페트병 화분 만들기 등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과 버려진 쓰레기로 악기를 직접 만들어보고 체험하는 친환경 악기 체험 등 재활용을 실천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다양한 체험들로 자원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었겠죠. 이거 부는 게 재밌었어요. 보니까 어떤 소리가 나서 신기했어요? 뱃소리가 나서 신기했어요. 2024 청춘양구 곰치축제는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곰치 그린 페스타입니다. 지구를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그 축제 프로그램으로 많이 준비해봤고요. 요즘 축제 트렌드가 환경을 생각하는 축제로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춰서 양구군도 모든 축제는 친환경 축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녹색 막 이렇게 그린 페스타 뭐 이런 풍경하고 곰치하고 되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축제가 이제 좀 더 이렇게 세련되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보기 좋습니다. 행사장이 점점 더 넓어지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즐길 거리가 점점 많아져서 저희보다는 오히려 아이들이 더 가고 싶어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진한 향과 상큼한 맛으로 사랑받는 양구 곰치. 축제는 끝났지만 이 봄이 가기 전에 맛있게 드시고 활력을 찾으세요. 2024년 양구 3대 축제가 있습니다. 곰치축제, 배꼽축제, 그리고 시래기 사과 축제가 있습니다. 양구군 3대 축제는 친구, 가족 모든 3대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셔서 양구군을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창한 계곡을 타고 내려온 맑디 맑은 물. 이 계절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봄꽃이 가득한 이곳은 양양입니다.
그런데 여유 있게 커피 한 잔 음미하는 이분은 누굴까요? 네, 저는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곳 양양에 온 지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이름은 조승범이고요. 이곳에서 이제 새로운 또 삶을 만들고 희망을 지금 조금씩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마을 초입에 위치한 승범 씨 집이 무척 인상적인데요.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왠지 부럽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 1년 정도 됐죠. 선배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원래는 이제 별장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밖에도 보시면 뭐 되게 이쁘고 되게 설악산이 아주 가깝습니다. 이 위에 둔전계곡이 있고 매일 물을 보고 또 밖에 이제 꽃들이 많이 피니까 그래서 집이 뭐 안팎으로 좀 이쁘게 잘 돼 있어서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도시에서의 삶을 접고 많고 많은 시골 중에 왜 하필 양양행을 택한 걸까요? 우선 저는 이제 옛날에는 서해안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서해 쪽은 미세먼지 때문에 제가 포기를 했어요. 지도를 펴놓고 동쪽에 이 라인을 쭉 보니까 고성부터 이제 삼척까지가 이어지는데 고성 삼척은 너무 멀고 강릉이나 양양 정도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양양은 특히 물이 많더라고요. 작은 개울도 많이 있는데 이런 작은 개울들도 굉장히 깨끗하고 참 좋았어요. 그 부분들이. 자연이 참 여기는 좋아요. 시골로 내려왔다고 하면 을에 농사를 지으려나 보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를 즐겁게 하는 것들은 조금 의외입니다. 대학 졸업하고 88년도에 이제 잡지사 들어가서 패러글라이딩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패러글라이딩을 했던 사람들이 아마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그 1세대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서울의 강남의 대모산에서 그때 처음 비행을 했었었죠. 지금은 거기서 비행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집안에는 그가 직접 찍었다는 사진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진 실력이 예사롭지 않아 보이네요. 제가 뭐 서울에서 사업을 2번 하고 사진도 하고 뭐 근데 그렇게 하다가 사진으로 사실 밥 먹고 살기는 힘들잖아요. 수입도 들쑥날쑥하고.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제 부업을 생각했고 그 부업이 이제 목공일이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뭐 스승님을 그때 이제 만나게 돼서 목공일을 배우고 한 10년 정도 했어요, 공방일. 근데 그 일도 좀 이제 운이 없었던 건지 하여튼 그 일이 또 그 사업이 힘들어졌어요. 나이는 먹고 서울에서 또 제가 이제 살면서 계속 시골을 이제 동경하고 했었었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어떤 시골로 좀 가서 사는 희망을 지금 하지 않으면은 기회는 다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죠. 아, 지금 내려가야 될 것 같다. 사진을 찍는 사진가에서 나무를 가공하는 목수까지 유달리 손재주가 좋았던 그는 다양한 직업을 오갔는데요. 지금도 거실 한편을 작은 갤러리로 꾸몄습니다. 혼자 있어도 지루할 틈이 없는 일상. 그런데 양양에 내려와서는 또 어떤 일들을 하게 됐을까요? 여기 스마트팜에 이제 취업을 해서 토마토 관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월 말부로 제가 이제 퇴직을 하고 커피 공부를 지금 하다 말았기 때문에 제가 커피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숍하고 그다음에 이제 로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커피 공장을 만들고 싶죠. 네. 지금은 아직 이제 공부를 더 해야 되니까 아직은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이제 공부하는 단계니까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잡는 공부라든가 이제 뭐 이런 또 향 내는 이런 공부들 조그만 이제 통돌에 로스팅기를 놓고 공부하고 잘 안 되면 이제 사부한테 전화해서 제가 이제 또 같이 상의를 하고 또 로스팅한 거 제가 직접 이제 핸드드립을 해서 마셔보고 사부하고 또 상의를 하고 하면서 계속 기록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래의 커피 전문가를 꿈꾼다는 승범 씨. 직접 커피 로스팅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예전부터 커피를 내려 마시는 걸 좋아했다는 그에게 커피는 실증나지 않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원두는 색과 향미로 맛이 결정되기에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죠. 갓 볶아낸 원두가 내뿜는 풍부한 향은 정성까지 더해져 그 어떤 향수도 따라올 수 없는데요. 로스팅이 끝난 원두는 하루 동안 보관을 해야 한다네요. 내일 이 시간 정도까지 이제 열어서 그 가스를 다 뽑아내야죠. 가스 배출시키고 나서 밀폐시킨 유리병에다 넣어서 먹으면 됩니다. 바로 로스팅해서 바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네. 가스가 빠지지 않으면 또 맛이 없어요. 커피를 공부하면 할수록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얻게 됐다는 승범 씨. 커피 덕분에 새로운 인연도 생겼습니다. 커피 조화라는 이제 이런 모임을 만들었어요. 모임을 몇 달 전에 만들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커피를 같이 마시고 같이 또 맛을 서로 이야기하고 뭐 수다도 떨고 그런 일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작은 시작이죠. 그런데 커피뿐만 아니라 요리도 어디 가서 빠지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신만의 특별한 요리가 있다고 하네요. 항아리 바베큐를 시작을 했죠. 이제 항아리 사다가 구멍 뚫어서 공기구멍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제 차콜로 불을 피워서 돼지 목살 사다가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온도가 한 200도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2시간 정도 구우면은 이제 맛있는 바베큐가 만들어지죠. 제 주특기입니다. 사진, 목공, 커피, 거기다 요리까지 팔방미인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하는 승범 씨. 그런 그에겐 반드시 이루고픈 목표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커피면 커피, 사진이면 사진, 목공이면 목공 이런 어떤 문화를 좀 만들어가고 싶어요. 단순히 커피를 핸드드립을 해서 뭐 마시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커피는 좀 더 싱싱한 좋은 생두를 구입을 해서 좋은 분들하고 나눠서 마시고 같이 어떤 커피를 통해서 어떤 소통을 하고 하는 이런 작은 문화를 만들고 싶어요. 목표를 다 이루었을 10여 년 후에 자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까요? 내가 여러 가지 많이 준비했던 거 다 이뤘지. 그리고 그거 이루느라고 참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재밌고 즐겁고 행복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 기분으로 앞으로 남은 10년 더 멋있게 잘 살아라. 화이팅! 각박한 도시 생활로 지치고 힘들었던 스스로에게 준 선물은 양양에서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커피를 내리고 새로운 이웃을 사귀면서 여유 있는 삶을 찾고 있는 승범 씨의 앞으로의 삶을 응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통신기기들, 기쁜 일, 슬픈 일을 전하는데 항상 함께했습니다. 통신장비들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인생 이막의 수집가 그리고 연구가로 변신한 이봉재 씨를 만나봅니다. 사라져가는 추억을 다시 만나러 간 곳 춘천시 후평동입니다. 평범한 상가 사이 계단을 따라 지하로 들어가면 신비한 창고가 나오는데요. 초창기 전화기부터 타자기, TV, 휴대폰까지 무려 3,000여 점이 넘는 통신 장비들이 한가득 모여 있습니다. 이곳은 제 입장에서는 보물창고입니다. 통신 역사 관련된 기기들을 수집을 하고 제가 이제 연구도 하고 그런 부서입니다. 수집한 지는 벌써 2000년 초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20년이 훌쩍 넘었네요, 그죠? 20년이 됐는데 근대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썼던 모든 통신 수단들 이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 놓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나라 그 정보통신 역사를 연구를 하고요, 정보통신 사료를 수집하는 수집가입니다. 통신 역사 관련된 책도 한 2권을 썼고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 사료 수집가 또는 작가 이렇게 불러주셔도 뭐 아무 이렇게 불러줘도 관계없습니다. 이 수집하게 된 계기가 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너무나 단순해요. 그냥 어느 날 한 20여 년 전에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고물상이 있어요. 고물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공전화기 하나가 허름한 공전화기 하나가 땅바닥에 굴러 있어요. 이 전화기에 대한 감흥이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세거든. 특히 공중전화기라고 그러면은 엄청난 그런 어떤 느낌이 틀려. 애착이라든가 이런 게. 저게 왜 굴러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렇구나. 이제 휴대폰이 나오다 보니까 공중전화기라는 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그 무거운 거를 껴안고 집으로 들어올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거의 반평생을 수집을 하리라 해서 꿈에서 생각 못하고 갖고 왔어요. 갖고 오다가 이제 닦아주고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전화기만큼 사실은 우리 품에 가까이 두고 있었던 이 기기들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은 더 말할 것도 없어. 아주 품에 안고 살잖아.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그죠? 그것처럼 이 전화 통신이라는 거는 우리 생활 역사에 있어서 아주 가장 큰 문명의 이익이었다. 그 옛날에 전화기를 통해 가지고 기쁜 소식도 알렸지만은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도 하고 그랬겠지만은 이런 슬픈 소식도 알려줘야 되고. 너무 이제 많은 이제 그 하나하나가 그런 이제 모든 게 담겨 있는 거든 사람의 인생사가. 그래서 이런 추억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나 혼자 이렇게 즐기면 안 되고, 그죠? 많은 사람들한테 같이 와서 즐겁게 보고 옛 추억을 좀 되새기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꼭 필요하지 않나, 이 정보통신 박물관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짓는 것이 이봉재 씨의 꿈인데요. 통신 장비를 수집하면서 공부하고 연구한 저서는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로 강의 활동까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직업은 경찰이었습니다. 35년을 경찰로 근무하다 2019년에 정년퇴직한 이봉재 씨. 그야말로 순수한 열정으로 걸어온 길인데요. 통신장비 역사에 있어서는 누가 뭐래도 전문가. 초기 전화기는 이렇게 나무로 된 전화기인데요. 자석 발전기를 손으로 돌려 교환원과 연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전화기는 뭐냐면 주로 이제 일본 겁니다. 이게 모시모시 전화기라고 일명을 이렇게 불렀었는데 전부 다 이게 나무로 돼 있는 전화기. 지금이야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습니까? 근데 이 나무 옛날에는 나무로 썼거든요. 특히 이제 역전 뭐 이제 또 아니면 지소 뭐 미연사무소 이런 데서 이거 많이 썼어요. 전선에다가 전화선에다가 가볍게 전기를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전화기를 살짝 들기만 해도 통화가 됐었고. 그러니까 교환원이 필요한 거는 구조적으로는 자석식하고 공정식만. 아까 저기 보신 거 마냥 코드 꽂아서 이제 돌려서 교환이 여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누구네 집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 코드를 꽂아서 바꿔주고 이렇게 했죠. 초기 전화기, 수신인과 발신인이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교환원의 존재가 꼭 필요했습니다. 교환기의 모습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교환기입니다. 교환기.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설치됐던 데가 뭐 우체국. 그렇지. 예. 뭐 최신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통신 관련되는 데가 있었고. 이거 보니까 20회선이네. 30회선. 30회선. 그러니까 최고 가입자를 연결할 수 있는 상대를 할 수 있는 데가. 누구네. 그렇죠. 여기 이제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 김박동이네는 27번, 뭐 누구네 집은 26번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걸 여기서 이제 뽑아가지고 이렇게 꽂아주면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거를 나도 처음 봤은 게 너무 많고 이렇게 또 다양하게 많이 갖췄다는 게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수집품들. 세상에,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삐삐인가요? 액정판 있죠? 그렇지. 예. 액정이 없는 최초 삐삐부터 이동 전화기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며 성능까지 다양한 휴대전화들. 아니, 그런데 타자기도 통신 장비인가요? 타자기도 통신 역사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문서를 만들거나 하려면 그게 통신이기 때문에 정보고. 예, 그래서 이제 또 이제 타자기도 같이 수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공병호 타자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산 타자기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주로 많이 썼던 게 사무실에서 마저 푸신 거예요. 사무실에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썼던 게 그죠. 그래서 요때 그 고등학생들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취업계에 있는 그 남자나 여자들이 타자기만 잘 쳐도 상당히 가점을 얻어요. 가점 얻어가지고 취업하는 데 유리했어. 그래서 타자기 학원들이 무지무지 번창을 했어. 타자기만 잘 쳐도 취업하는 데 아주 유리했죠. 은행 같은데. 근데 아주 취업이 잘 됐고. 통신 장비의 변천이 들려주는 과거의 일상과 문화. 지금은 사라진 회사의 콜렉션도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나왔던 광고예요, 광고. 분위기와 개성에 따라 마음대로 선택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쭉 설명이 돼 있죠. 요 전화기들을 다 수집해 놓은 거예요, 여기가. 근데 가장 구하기 힘들었던 게 바로 여기서 맨 끝에 보이는 거, 이거. 지금 쓰고 있는 전자식 전화기. 이거가 그렇게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이게. 요거가 맨 나중에 수집을 했어요, 이 중에서. 일반 이런 전화기들은 쉽게 버리지를 못하고 잘 보관해 놓으셨다가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설설설설 이렇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전화기는 보시다시피 너무 허름해요, 그죠? 이거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갖다가 이제 갖다 버리는 거죠, 바로. 예. 그래서 이게 남아있지를 못해요, 현재. 겨우 구할 수 있었던 귀한 전화기예요. 이봉계 씨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또 다른 독특한 수집품은 바로 캐릭터 전화기. 전 세계에서 온 제품들인데요. 영화 속 캐릭터, 햄버거, 음료수 캐릭터 등 당시 인기 있던 오락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잘 작동되고 있네요. 그리고 이봉재 씨 수집의 출발점이었던 공중전화까지 통신과 관련된 것은 다 있습니다. 특이한 앨범도 있는데요. 바로 공중전화 카드를 모아둔 앨범입니다. 우표 수집처럼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애착이 가는 콜렉션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중전화 카드가 금액이 써 있죠, 여기, 그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결혼식 하는 신랑이나 신부가 하객들한테 감사의 뜻으로 놀아줬던 한동안 이 트렌드가 몇 년 동안 이 전화 카드를 선물하는 걸로 많이 이제 유행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은 신랑 신부 이름이 다 적혀 있고 몇 년 미를 결혼했다는 것까지 정확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이제 박물관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전화 카드들을 쭉 전시를 해놓으면은 그의 아들, 자식들 또는 손주들 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네, 우리 아빠네, 우리 엄마네 하고 이렇게 이제 막 환호성이 지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생각만 하면 전 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다양하고 소중한 수집품들, 보기 힘든 귀한 자료들이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전시를 하는 게 문제인데 이거는 내 개인의 힘만으로는 힘들어요. 시나 군,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서 같이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요. 카페를 하시고 계신 분이거나 또 앞으로 카페를 그런 꿈을 크게 갖고 계시면서 특별한 공간인 카페를 만들고 싶다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할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에 가장 먼저 찾았던 통신기기. 마음을 담던 것들이 변해가고 사라져가는 것이 아쉬워 기록하고 수집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그것을 나누고자 하는 이봉재 씨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